제가 그 긴 시간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잖아요. 1년 넘게 휴직도 하고 제주도도 오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친구도 부르고 할 만큼 다 했어. 네, 네네. 그걸로 안 바뀌던 애가 엄마가 저를 바꿨잖아요. 엄마를 바꿨잖아요.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딱 보시고서 저분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 성함을 얘기하면 아, 그분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뚜기쌤 윤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초등학교 교사이고 네,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얼굴은 생소한데 이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소개해주신 초등 자존감 수업, 네. 그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선생님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17만 명. 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 윤지영 선생님의 그 포스팅을 한 번이라도 꼭들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색다른 인연이죠. 왜냐면 여기가 제주도예요. 네. 사실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하기로 하고 어디서 이제 촬영을 할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서울 오기가 좀 힘드시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네. 어디 거주하시냐 했더니 제주도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다시피 제주도를 살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인스타를 저도 예전부터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미지 되게 다르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해보다 보니까 동갑이잖아요. 네, 동갑인데 저는 그 선생님의 닉네임으로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으나 이제 올리시는 글들 네, 그리고 오뚜기쌤이라는 닉네임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서 굉장히 좀 진지하시고 진중하시고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뵙고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냥 친구야.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얘기해 주실 건데 그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생님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중 자존감 수업 이후에 이번에 선생님이 새 책이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책인데 바로 엄마의 말연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엄마의 말연습이라는 책은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그 올리던 말 조각들을 수집해서 제가 수집한 말 조각들이 한 권의 책으로 담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 경험과 제 삶이 녹아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삶의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볼까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제주도에 왜 오셨나요? 제주도에 네,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롱스토리여가지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제주도부터 얘기를 하죠. 제주도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 얘기하다가 사실 그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독자분들께는 그 제 인스타 라이브에서 하다가 제가 막 울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영상 지울 건데.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막 찾아가신다. 네. 제 제주도에 왜 왔냐면 이제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 애가 둘인데 우리 큰애는 이제 딸이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우리 둘째는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우리 그 둘째가 좀 많이 더딘 아이였어요. 늑된 아이. 네, 늑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자조가 안 됐으니까 한 6세경에 그 너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과제들 예를 들면은 신발 신기, 밥 먹기, 그러니까 젓가락 사용도 우리 어른 젓가락이 아니라 에디슨도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서툴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큰애 키울 때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서 얘가 익힌다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제 센터도 갔어요. 그랬더니 네,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저는 빨리 그거 개입을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소근육 발달, 이제 그런 부분이 늦기는 한데, 그것도 6개월 이상 지연이 될 때, 이제 그 치료를 권하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 아이는 많이 안 늦대요, 그것도. 늦긴 늦는데, 그 정도 치료할 6개월이 정도는 아니래요.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어머니가 선택이라고 저한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럴 때. 너무, 네. 이거 뭐, 근데 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그냥 언어 치료만 조금 받았어요. 왜냐면, 근데 언어 치료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좋은 치료죠. 네. 발음이 뭉개진 몇 개만. 그래서 그것도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서 사실은 제 3년 전에 육아휴직을 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초등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고 바로 6개월 뒤에요. 네네네. 근데 그 책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는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강의를 준비해야 되고 주말엔 또 강의 가고 어떤 날은 막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막 진짜 바쁜 엄마. 바빴어요. 원래도 바쁜 엄마였는데 더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애는 또 늦어. 근데 이게 약간 모순인 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늦고 저를 굉장히 전 되게 불안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린 게 아이를 내가 집중해서 키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일보다도. 그리고 이제 휴직을 했는데 계획이 많았죠. 이제 데리고 다니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불안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알고 괜찮지만 코로나에 대한 이런 게 그때 저는 그 불안이 되게 공포에 가까웠고 정말로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제가 안 탔고 네. 그러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워낙 바쁘고 그래서 우리 아이 큰애는 학교 가야 되고 둘째는 어린이집 가야 되고 전 출근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그렇죠. 거의 그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것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그 외의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얘 먹는 거 너무 늦고 젓가락질 안 되고 근데 뭐 어떻게 잔소리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빨리 어떻게든 먹고 자야 돼서 씻고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해준 해주셨네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나왔던 게 부정적인 말은 제가 안 했어요. 이거 네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제가 안 했고 그냥 어떻게든 빨리 이제 끝내려고 네.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무한대가 됐어요. 24시간이 됐네? 그쵸. 학교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가고 출근 안 해. 그럼 어때요? 밥상에서 안 끝나. 해야 혼자 할 돼. 때까지. 예.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기회를 주는 거야. 말은 이렇게 했죠. 근데 인상이 드러나죠. 그쵸. 벌써 엄마의 냉소적인 말투와 표정과 이런 것들을 근데 얘가 또 빨리 하냐고 빨리 하라고 한다고 길어져요. 근데 또 그게 하루에 3번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 애가 너무 또 안 먹고 늦게 먹고 네 아무튼 그래서 요약하면은 그 1년 동안 얘가 받는 부정적 피드백의 양이 너무 많았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네, 엄마가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자녀 교육서를 쓴 사람인데 1년 동안 망한 거예요. 코로나 한 해 동안 망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휴직으로 안 된다. 환경을 바꿔야 된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누나도 얘가 네.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아이가 또 얘기를 네, 했다면서요. 우리 큰애가 엄마 얘 급식실에서 길 잃어버릴 것 같다고 아무도 안 기다려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너무 막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갔을 때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기억만 그냥 가지고 그냥 1년 살자. 무조건 가자. 해서 그냥 정말로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이제 왔는데 네.
그게 이제 길어졌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살짝 이게 제주도 오세요 이런 얘기가 될까봐 그럼요. 절대 안 와도 돼요.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 제주도 가면 좋아지냐고.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전에는. 왜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제주도 와서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오면 다 좋아지나? 그건 아닌데? 그렇죠.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 제주도 안 와도 돼요. 그냥 어디 있어도 돼. 엄마의 말이 바뀌면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그 언어. 그게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걸 바꾸면, 네, 제주도에 있건 서울에 있건 뭐 미국에서 애들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엄마의 말 때문에 엄청 네. 좋아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너무 관계가 좋아지고. 얼마 전에 저 이제 선생님 상담했는데, 그러니까 2학년 초까지만 해도 얘가 알림상이 좀 늦는 편이었대요. 근데 지금 근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 한 번은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이제 우리 애들이 놀던 걸 보신 분이 계세요. 어떤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인데 얘가 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그 애가 얘냐고. 짜분이 많이 컸다고 그렇게 몰라보겠다. 다른 애 같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애가 8세 때였는데 얘를 8세로 안 봤어요. 아무도. 어리게 보시고. 훨씬 어리게. 근데 물론 얘가 너무 안 먹으니까 되게 작아요. 지금도 작긴 해요. 제일 작아요. 반에서 제일 작고, 체구도 작고, 이제 그렇기도 한데, 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또 너무 이제 유치원생 같으니까, 다들 한 6세? 그렇게 이제 봤죠. 근데 지금은 다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장소가 상관없는 엄마의 말로 아이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 선생님이 존중의 말이라고 해서 네. 3가지 말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예전에 아까 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예전에는 일반적인 엄마들이 하듯이 약간 지시하는 말이라던가 강압적인 말이라던가 이런 말을 선생님도 하셨죠. 제가 그러니까 4대의 그 대화 아닌 대화 같은 말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시, 확인, 금지, 명령. 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대화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거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밥 먹어, 빨리 씻어, 얼른 자, 지시, 명령, 하지 마, 금지, 숙제했어? 예, 이런 것들은 대화인 것 같죠. 저도 그게 대화인 줄,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대화인 줄 알았어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모든 말이 대화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깜짝 놀라실 거고, 네.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야? 이런 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들을 뭐,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예전에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대화가 아니었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였어요?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저는 나름 진짜 베테랑 교사, 제가 이제 됐다고 하면 되게 다들 좋아하고, 막 학부모님은 좋아하시고, 막 그런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경험, 막 이런 걸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아이한테는. 네, 내 자식한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그 자각이 됐죠. 어느 날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제주도 와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제 딴에는 노력을 했거든요. 제 딴에는 저는 진짜 요리도 못하고, 저 살림 진짜 못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정말 많이 그런 것도 진짜 다 삼시세끼 다 해줬어요. 그것도 다 집에서 간식까지 만들어줬고, 뭐, 예를 들면 뭐 친구 누구 부르고 싶다 그러면 전에는 안 돼. 우리 집 엄마 청소하는데 일주일 걸려.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제가 여기 와서는 언제든지 부르라고. 누구든지 오면 엄마 다 해줄게. 그럼 저는 이제 그게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만큼 다 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저는 진짜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안 된 게 별로 없는데, 왜 안 되지? 아이가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노력을 안 해서 아이가 그렇다고 생각을 그쵸. 하셨다고. 그래서 휴직도 하고 제주도도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제가 그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생각을 하다가 얘를 너무 바꾸려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한 말들을 이제 써보고 이렇게 하면은 살짝 좀 정 떨어지는 말들인데 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을 옮겨오기까지 제가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바꿔야 된다. 얘 늦어. 빨리 내가 자극을 줘서 빨리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 어쨌든 얘를 바꾸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관점을 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그걸로 옮기는데 제가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로 옮겨보니까 뭐 친구 부르고 뭐 밥 해주고 이제 뭐 집밥 해주고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네. 대체해줄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애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게 말이었어요. 말인데 그거를 바꿔야겠다. 가지고 정말 많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바꾸려는 노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그 긴 시간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잖아요. 1년 넘게 휴직도 하고 제주도도 오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친구도 부르고 할 만큼 다 했어요. 네, 네네. 그걸로 안 바뀌던 애가 엄마가 저를 바꿨잖아요. 엄마를 바꿨잖아요.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아침마다 전쟁이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는 다 민첩하거든요. 둘째 빼고 저희 남편도 번개고 우리 큰애도 번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항상 이제 느리니까 아니 옷을 어떻게 저렇게 늦게 입을 수 있지? 일부러 저러나? 저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빨리 하라는 말을 거의 뭐 안 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막 몇십 번을 그렇게 했고 나중엔 사정해요. 제발 빨리 좀 해. 그러다가 이제 협박해요. 너 이러면 지각이야. 이제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바꿨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안 빨라지니까 제가 또 학교에서는 이제 뒤에만 기다리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 집에서는 괜찮아. 그리고 남겨도 돼. 제가 전에 너 다 먹어야 돼. 근데 힘들면 남겨도 돼. 괜찮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기분 좋게 가. 그런 식으로 진짜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요? 빨리 먹지는 않아요. 그 행동이 빨라지는 건 아닌데 정서가 긍정적으로 되니까 지연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빨라져요.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한 지 지금 1년 정도 넘었잖아요. 네네. 전 지금 빨리 하라는 말을 아침에 한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까마득해 진짜. 근데 우리 둘째가 지금 먼저 기다려요. 먼저 준비하고 먼저 기다려요. 엄청 바뀌어요. 기특하시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극적인 변화를 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보다 보면은 되게 예쁜 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런 예쁜 말을 그럼 내가 기존에 했었던 이런 네. 말을 예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엄청 했죠. 엄청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얘가 잘못한 상황에서 네네네.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니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 자기가 그건 괜찮은데 잘못한 건 이번엔 괜찮은데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니까 저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너무 막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잘못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너 억지로 한 거죠. 시키니까. 억지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할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겠다. 근데 이게 제 말이 바뀌면 얘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바꿨죠. 잘못했어요 해 지시하지 말고 잘못한 거 알면 와서 엄마 안아줘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푹 안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가 잘못했다는 그걸 알겠는 거예요. 야, 얘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했지? 아, 내 말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지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근엄하게, 되게 근엄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막 되게 다정하고 상냥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애교가 없어요. 근데 책을 보면 그렇지 진짜.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좀 약간 성향도 있는데 엄마가 사람 자체가 되게 좀 네. 상냥하고 그러신 분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엄마가 다르게 말을 하면 아이의 그 반응, 그러니까 자극이 바뀌면 반응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겨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잘못하면 와서 안겨라고 했던 그 네. 얘기가 되게 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얘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안 하는 거를 바꾸려고 하셨던 맞아요. 거를 네. 이제 표현을 이제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됐던 건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말은 그 다음 과정이니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책 안에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엄마로서 성장하고 계시는 중간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확해요.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이 말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 말씀 하신 것처럼. 앞으로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면 조금 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어쨌든 우리 작가님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책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셔서 이런 행동들을 쭉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제주도로 올 때 말리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더 있겠다고 할 때 또 그랬고, 사실은 가야만 되는 사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제가 살겠다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있겠다는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 그거에 따른 거거든요. 저는 내가 좋은 엄마다라는 거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엄마로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두 아이들밖에 없어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물론 지금은 좋은 평가를 하겠죠. 왜냐면 엄마 없이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독립을 했을 때, 네,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한 한 2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좋게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어떤 엄마이고 어떤 엄마여야 할지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평소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한테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작가 입장에서 추천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전 진짜 많이 그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저절로 튀어나온 건데, 제가 망했잖아요. 한 1년간 이제 말 습관 완전 망쳐놨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걸 바로잡기까지, 그 말이라는 습관의 관성을 바로잡기까지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제가 그걸 빨리 되는 법을 책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뭐냐면 일종의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듬더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더듬더듬 하나씩 찾아가니라고 되게 헤맸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 하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대. 그냥 이 말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뭐 반성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직접 해봐라. 네. 읽고 반성하고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읽고 바로 실천. 이렇게 그냥 한 마디라도 여기 있는 문장 정말 입말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접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채널 나오기 너무 잘하셨네요. 저희가 네.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오뚜기 선생님의 추천대로 한번 이 책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우리 아이의 행동이 그동안 너무 답답하고 바뀌지 않아서 이제 좌절하셨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갈 거라는 기대 그리고 희망을 가지신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감동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보기보다 점점. 네, 맞아요. 진지한 사람은 아닌데, 네. 앞으로 많이 이제 다니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소식도 조금 전해주시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